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요즘에 영상 자주 네.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바쁜 와중에. 아,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도 연일 일사로 무척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요즘에는 뭐, 신당, 굿당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2월 선생님. 달이 조금 바쁘네요. 아, 네. 네. 선생님 오늘은 네.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터, 네. 집이라는 터 있잖아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근데 있죠. 여러분들이 또 어떤 터가 좋은지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터에서 또 중요한 이 조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조건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이야기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는 뭐 기와집이라든지 이런 단독주택에 많이 살았는데요. 네. 요즘에는 다 아파트 시대죠. 네. 아파트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위아래로 살고 있고 옆에도 막 이렇게 건물들이 무수히 많은 속에서 살고 있어요. 네. 특히나 이 서울 지역에서는 옆집이 너무 가까이에 있죠. 마당이 네. 없으니까 아. 너무 건물들이 촘촘히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파장이 있습니다. 파장이요? 네. 어떤 파장이죠? 정말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제 예를 들면 아파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이거는 아파트가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뭐 초가집이든 기와집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거에 적용이 됩니다. 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자기가 사는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건물에서 거실에서 앞에를 봤을 때 그 창문이 있죠. 네. 거실 창문. 그럼 거실 창문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몇 도 정도 될까요? 한 90도 정도 되나요? 90도요? 180도 정도 되나요? 네, 180도까지도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보면 네. 180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우리가 거실에서 제일 큰 창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실에서 밖에를 봤을 때 우리 집 쪽으로 내가 사는 집 쪽으로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중에 이렇게 모서리가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네. 네. 예를 들면 어떻게 설명을 하죠? 이렇게 모서리가 나를 향해서, 그러니까 사각형이잖아요. 네. 건물들은. 근데 그 건물 중에서 이렇게 삐따닥하게 있으면 나를 모서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제 쪽에서 보면, 네. 내 쪽에서 보면 이 사각형인 건물이 삐따닥하게 정면으로 이렇게 똑바로 이쁘게 서 있으면은 그 모서리가 안 보일 텐데 네. 어디에선가 이 건물들이 삐따닥하게 이렇게 지어져 있으면 그 모서리가 나를 향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네, 모서리가요? 네. 네. 그게 격각살이라는 거예요. 아, 격각살. 네. 네. 격각살이라는 건데 여러분 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살이 있죠. 있죠. 좋은 살, 나쁜 살. 예전에는 나빴는데 지금은 좋은 살,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데 건물에도 살이 있어요.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격각살. 네. 근데 그 모서리가 나를 치고 있는 게 바로 격각살이거든요. 아. 이게 어떤 식으로 중요하냐면요. 모서리가 나를 친다는 거는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우리가 살을 날린다고 하죠. 네. 살을 날릴 때 어떠한 이렇게 사람 형상의 지푸라기, 허수아비 같은 거, 네. 사람 형상으로 이렇게 지푸라기로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름을 쓰거나 이래서 침을 막 꽂죠. 네. 아니면 막 칼을 꽂죠. 네. 그게 살을 날리는 거거든요. 예전에 왜 궁중에서는 많이 그런 걸 했죠. 서로 자기가 왕비가 되려고
장희빈 그런 거 보면은 거기에서도 막 살을 날리잖아요. 네. 그런 거와 같이 살을 날리는 효과입니다. 아. 그 격각살이라는 게 사람에게 날리는 살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살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아. 어떠한 살을 날리는 그때만 살을 날리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건물은 그쪽에 서 있잖아요. 네. 변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면서 모서리를 나에게 주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 집에 있는 동안은 365일 24시간 계속 살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네. 나를 향해서. 음. 그 살을 날리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요. 네. 반드시 암 같은 병이 있죠. 네. 우리가 무서워하는 병이 아직까지는 암이 최고 무섭잖아요. 네, 무서운 병 중 여러 가지 하나죠. 암이 있죠. 네. 그 암을 걸리게 합니다. 아. 그래서 이 격각살이 있는 집에서는 반드시 살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옛날에는요, 아파트를 이렇게 똑바로 지었어요. 네.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이런 식으로 똑바로 지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Y자로 지어요. 니은자, 디귿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왜 이렇게 짓냐면 어느 면에서나 거실이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남향이든지 남동향, 남서향 이런 식으로 조금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많이들 지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아주 흉한 건물에 속하는 거죠. 아. 우리가 이 터에서 어느 터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터로 인해서 건강도 얻을 수 있고 금전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모서리가 있는 격각살이 나를 보고 있는 그런 터에 살면은 건강도 잃고 금전도 잃는 거예요. 네.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터가 좋아도 정말 뾰족한 터가 나를 보고 있는 집은 흉한 건물로 보기 때문에 조금 삼가하셔야 돼요. 네.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어요. 아. 그리고 만약에 정말 다 그 환경 조건이 다 좋은데 그 격각살만 문제다. 그러면 하나 방법이 있는데요. 100%는 아니에요, 여러분. 네.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이 창문에서 격각살이 보이는 쪽으로 해서 이 창문의 바깥쪽에 거울을 3개를 다는데요. 근데 세로로 달아야 돼요. 세로로요? 네. 왜냐면 건물이 이렇게 길게 세로로 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서리의 면을 따라서 세로로 바깥에 다는데 바깥에 달면 너무 위험하죠. 네. 갔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밖에서 달지 마시고 안쪽에서 다르셔도 돼요. 단 그 거울 면이 바깥을 향하도록. 네. 즉 반사를 시키는 거예요. 아. 나에게 오는 살을 네. 다시 그 집에 반사를 시켜서 돌려주는 거예요. 아. 그쪽이 살을 다시 맞겠죠. 네. 제가요, 이렇게 굿땅을 다니다 보면, 풍경이 있죠. 근데 어느 길을 가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 왜죠, 선생님? 아니, 가다가 뭐가 반짝해요. 그래서 이렇게 길 건너 쪽을 봤더니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건너 쪽을 봤더니 뭐가 반짝하길래 봤더니 교회 건물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뭐 종교는 자유니까요. 제가 교회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교회 건물이요. 삐죽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도끼날처럼 네. 이렇게 교회 건물 자체가 앞에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날이 서 있는 것처럼 도끼처럼 지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길 건너에는 아파트들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 교회 건물에서 치는 아파트는요, 굉장히 흉한 건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 교회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여기서 살을 맞고 있구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멋스럽게 지어진 건물이 다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살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도 잃고 금전도 잃기 때문에 그런 살이 보이는 곳에서는 절대 주거를 택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내가 사는 집의 거실에서 봤을 때 네. 약간 비스듬히 저쪽에서 보이면은 그래도 조금 괜찮아요. 그쪽에다가 이렇게 거울을 달면 되니까. 근데 정면에서 그것도 가까운 바로 앞 건물이라든지 네.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건물보다 너무 덩치가 큰 건물이 나를 치고 있으면 그거는 조금 삼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멀리서 있는데 나를 향해서 있는데 이렇게 격각살이야. 그러면 조금 그래도 피해갈 수는 있거든요. 그 먼 데는 거는 뭐 1km, 2km 이렇게 좀 멀리. 근데 한 500m 이내 막 이렇게 1km 이내에서 나를 보고 있으면 그 살을 많이 맞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주거를 하는 의식주 이 세 가지, 특히 잠자는 곳이 있죠. 잠자는 이 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터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격각살은 정말 조심하셔야겠다. 제가 터에 대해서 찍었는데요, 전편에.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 그런 거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편에서는 그 격각살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 뭐 거울로 반사를 한다는 단순한 원리지만 뭔가 어떤 기운을 희석시키는 데 필요하다면 꼭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건물에 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뭐 조금 비방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비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니까 또 다른 비방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오늘 영상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3년 개묘년인데요. 올해 국운 예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의 이렇게 흐름이, 운의 흐름이 과히 좋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 사람들이 이제 살다 보면은 누구나 이런 굴곡이라는 게 반드시 있는데요. 어떠한 때는 조금 운이 상승이 되고 어떠한 때는 좀 운이 내려가고 이제 기륭화복을 이렇게 맛보면서 사는데요. 근데 올해 2023년 개묘년에 올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나이대 분들이 있으세요. 그걸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조금 제가 과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올해 개묘년에 죽을 고비를 넘기는 나이대가 있으시다.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10세, 10살이죠. 10살 나이의 갑오색 말띠분들이 올해 굉장히 수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19살 을류생 닭띠분들도 올해 굉장히 9세에도 들었지만 을류생 닭띠분들의 운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청소년 시기이기도 하지만 대학 입시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이 여러분들이 올해 굉장히 운의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오든지 아니면 친구 간의 불화가 오든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걸로 보이고 뒤늦은 때늦은 사춘기가 왔나? 라고 할 정도로 올해는 조금 방황의 시기 아니면 반항의 시기가 오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9살 을류생 자녀분을 두신 부모님들은 조금 그래도 멀찍이서 너무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제3인칭적으로 대화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24세 경진생 용띠분들이세요. 이 경진생 용띠분들도 올해 이제 삼재바람인데요. 삼재
20대 중에서도 여러 가지 나이대가 있죠. 20대에도 있고 30대에도 있고 40대에도 있는데요. 이분들 중에서 24세 경진생 용띠분들이 올해는 악삼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4세 경진생 용띠분들은 굉장히 올해 한 해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누구의 싸움이든 싸움에 말려들지 말고 인간구설이 많이 따른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싸움 아니면 누구의 참견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우리가 이태원 참사도 맛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24세 경진생 용띠는 올해 친구 따라 강남을 가지 말자 이렇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33세 신미생 양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요 33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나이죠. 우리가 모든 이제 혼인문도 열리는 나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서 조금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요. 올해가 굉장히 안 좋으세요. 이 양띠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신미생 양띠분들 올해가 양띠분들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데 또 뭐 이렇게 연월일시에 따라서 자기 사주팔자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요. 대체적으로 흐름이 글쎄요. 한 보통 중간에서 한 60점, 70점 미만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라고 느껴지는데 이 33세 신미생 양띠분들은 올해가 굉장히 수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는 정도로 그러죠. 그 정도로 안 좋다고 생각이 드니까 좀 각별히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교통사고 그리고 누구하고의 싸움 아니면은 이제 시비수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신미생 양띠분들은 조금 먼 거리 여행도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운전하실 때 특히나 교통사고가 많이 비춰지니까 운전할 때 굉장히 조심하시라는 거 그리고 내가 운전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길을 다닐 때 차를 항상 잘 보고 좌우를 잘 살피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교통사고에서 많이 들어오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37세 정묘생 토끼띠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올해에 성주운이라는 10년짜리 대운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 10년짜리 대운이라는 건 아무 때나 들은 게 아니라 27, 37, 47, 57, 61, 77세 이렇게 인생에서 6번밖에 오지 않는 기회인데요. 그 중에 굉장히 이제 10년을 주관하는 운이기 때문에 이때에 들어온 운이 다음을 놓치면 이때를 놓치면 다음은 47세에 가서 이 운이 들어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고 큰 운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조금 비운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37세 정묘생 토끼분들이 올해 그 큰 운이 다 뒤집혀서 들어오는 운으로 보여져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성주운이라는 게 문서로 보여지는데 이제 문서라고 우리가 이제 제가 흔히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서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집을 사고 파는 것도 문서고요.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 이렇게 반대로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이 타고 태어나고 죽는 것도 문서고 내가 만약에 승진을 하는 것도 문서고 회사를 관두는 것도 문서고 어떤 새로운 회사를 오픈하는 것도 문서고 망하는 것도 문서 이렇게 이제 상호작용이 다 이루어지는데요. 이 문서운 중에서도 내 목숨을 문서로 받는 해일 수도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안 좋은 해운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세요. 37세 정묘생 토끼분들은 올해 성주운을 꼭 문서운을 받으셔서 10년 대운을 열어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운이 뒤집혀서 가는 게 47세까지 10년간 좌우하기 때문에 주관을 하기 때문에 10년간 조금 운이 비껴갈 수 있다. 내가 그 운을 활약을 못하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37세 정묘생분들은 정말 성주운을 제대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46세 무호생 말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올해에 결혼을 하셔서 생활하셨던 분들은 이혼수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자녀의 문제도 많이 생겨요. 내가 부부간의 갈등 공방으로 인해서 부부도 찢어지라는 운이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화합이 안 들고 자꾸 금이 가라는 수예요. 내가 46세 무호생이면 나랑 내 부모하고의
관계도 어긋나는 형상이 들어오고 또 내가 내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어긋나는 형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46세 무호생 말띠분들은 올해는 조금 이렇게 찢어지라는 수예요. 뭔가 이렇게 다 어긋나라. 인간관계가 다 어긋나라 찢어져라 하는 수에 들어오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아니면 뭐 과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이제 뜻하지 않은 병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47, 48, 49세를 넘어가면서 내가 병으로다가 어떠한 나쁜 병으로다가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는 운이기 때문에 46세의 무호생 말띠분들은 올해 굉장히 조심을 하셔라. 그리고 다음은 55세 기후생 닭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작년, 재작년까지가 삼재여셨어요. 55세, 그러니까 53세까지가 삼재였으니까 53, 52, 51 이렇게 이제 3년 동안이 삼재였는데 51, 52, 53 이렇게 삼재가 3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해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끝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본인 생일달에 들어와서 생일달에 나가. 그러면 54세 본인의 생일달에 삼재가 비로소 끝을 맺었는데요. 이제 삼재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요. 작년에 삼재가 끝났는데 본인 생일달에 그러니까 1월달이 생일이신 분들은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나는 거고 12월달이 생일이신 분들은 또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나는 걸 맛보게 되는데 이 55세 기후생 닭띠분들이 작년에 삼재는 끝났는데 작년에 삼재가 아직까지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근데 발목을 잡았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쿵 나를 치는 해운년이 왔다 이거죠. 어떻게? 나쁘게. 그래서 55세 기후생 닭띠분들은 올해 정말 내 목숨을 살리는 해운년이 되셔야 되고 죽을 고비를 넘기시는 한 해가 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정말 조심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거 시작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운년에 기운이 안 좋을 때에는 내가 몸을 사려서 가든지 아니면 있는 자리를 지켜서 가는 게 중요하지 막 뭔가 하고 싶어지고 뭔가 새롭게 추진하고 돈을 들이고 금전을 들여서 뭔가 이렇게 오픈을 하고 막 이러는 거는 확장을 하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다. 그 금전운이 다 소멸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55세 기후생 닭띠분들은 올해는 새로운 거를 시작하지 마시라는 거.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 지금 현상 유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잘 하신다는 거. 그러면 아니면은 올해 내가 이제 뭐 조금 휴직 중이시던지 이러신 분들은 좀 준비를 하는 시기로 잡으셔서 올해도 조금 이렇게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0세 갑진생 용띠분들인데요. 이분들도 삼재시죠. 근데요, 삼재 중에서도 아까도 이제 24세 경진생 용띠분들이 악삼재 중에서 제일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60세 갑진생 용띠분들도 지금 올해가 굉장히 안 좋은 해운년입니다. 이게 언제부터냐면 작년부터 59, 60, 61 이렇게 3년 동안 3년 전후로도 오지만 이 3년이 최악의 고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 거를 다 흩어져야 돼요. 재물도 흩어지고 인간도 흩어지고 뭐 건강도 흩어지고 이렇게 다 흩어지라는 수예요. 그래서 60세 갑진생 용띠분들은 특히 건강 주의하시고요. 또 인간관계에서 흩어짐이 오기 때문에 내가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뜨든 아니면 내가 올해 내 목숨값을 하든 아니면 자녀로다가 먼저 보내는 일이 있든 이런 식으로 죽을 고비를 이렇게 자기가 아니면 주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집안에 상문이 들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상문바람은 3년간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문이 들면 3년 동안 이 사자가 뜨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재수가 막히고 부정이 들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제일 안 좋은 게 부정 중에서 상문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60세 갑진생 용띠분들은 상문 부정을 특별히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본인도 올해는 상가집이나 이런 데를 가지 않으셔야겠죠. 이제 아는 분들이 상을 당하셨어도 이렇게 돈만 부주만 하시고 본인은 이렇게 참석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문의 기운이 나를 또 쫓아오면은 내가 사자바람에 또 상문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음은 64세 경자생 쥐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요, 참 어떻게 보면은 뭔가
쥐의 특성이 굉장히 이렇게 야곱야곱야곱 뭔가 자기 거를 잘 모으고 그리고 또 성실하고 항상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띠분들 중에 한 분인데 그 중에 64세 경자생 쥐띠분들이 조금 복이 약하세요. 타고난 복이 좀 약하시다. 그건 이제 연월일시 자기의 이제 사주팔자에 따라서도 물론 다르지만 그렇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다. 근데 올해 2023년 개묘년에는 이 64세 경자생 쥐띠분들이 굉장히 운이 안 좋다. 굉장히 해운년이 불길하다. 올해를 정말 잘 넘기셔야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돌다리를 두들려 가듯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69세 을미생 양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올해 이제 양띠분들이 그닥 제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69세 을미생 양띠분들이 굉장히 해운년이 올해는 안 좋습니다. 아홉수에도 들으셨지만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살아오면서 평탄치가 않은 나이대의 분들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양띠 중에서도 이렇게 복이 없을까? 어떻게 이렇게 내가 풍파가 많을까?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69세 을미생 양띠분들은 정말 조심하시고 또 조심. 올해는 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또야 할 정도로 올해가 그런 해운년이 됩니다. 참 말씀드리기가 민구스럽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꼭 짚고 넘어가셔라. 69세 을미생 양띠분들은 목숨을 좀 올해 단명수가 많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단명수, 명을 조금 내가 늘리고 또 늘리고 이런 대수대명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73세 신묘생 토끼띠 분들인데요. 올해가 이제 개묘년에 어떻게 보면은 토끼띠 해운년이에요. 근데 토끼띠 해운년에 대체적으로 토끼띠 분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끼띠 분들이 그닥 좋으신 분들이 안 계신데 그 중에서 73세 신묘생 토끼띠 분들은 죽을 고비를 오래 넘기겠다. 내가 목숨을 한번 사갖고 가는 해운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이제 82세 이모생 말띠분들인데요. 이 말띠분들도 작년에 운이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런데 작년에 운값을 제대로 못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57세 이제 제가 보기로는 지금이 병호생 말띠 58세가 되시는데 그분들이 작년에 운이 들어왔는데 그분들 또한 작년에 운값을 못하고 넘어가신 분들이 많다. 또 이 말띠분들 자체가 작년하고 올해 운의 흐름이 그닥 좋지 않다. 운의 흐름은 내년부터 좋아진다. 근데 올해를 넘겨야 내년이 있는데 올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나이대가 82세 이모생 말띠분들이시다. 물론 연세도 있으시지만 연세가 있으셔도 뭐 요즘에는 구순, 백순까지 하시니까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좀 팔순도 어떻게 보면 빠르다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82세 이모생 말띠분들은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한 번씩 고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런 고비를 넘겨야 되는 해운년이 올해 개묘년이다. 이렇게 조금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82세를 잘 넘기시면 또 한 4, 5년, 5, 6년 이렇게 운의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명을 또 한 번 이어가신다면 앞으로 4, 5년 동안 또 이렇게 발복이 들기 때문에 수명도 늘어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10살부터 82세까지 12 나이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해야 될 나이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분들은 흔히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는 꼭 대수대명을 하고 지나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신할 때 목숨수 또 대신할 때 목숨명입니다. 목숨을 대신하고 목숨을 대신한다. 이 뜻이 바로 대수대명이라는 뜻인데요. 대수대명이 올해는 꼭 필요한 분들을 지금 나열해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올해 목숨을 죽을 고비를 넘길 정도로 안 좋기 때문에 목숨을 한번 사갖고 가라. 내 목숨값을 해라. 아니면 내가 돈으로 목숨을 때우든 아니면 뭐 집안에 풍파가 나든 아니면 내가 정말 죽을 만큼 다치거나 아파서 고비를 넘겨서 병원비가 많이 들든 이런 식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셔야 돼요. 그걸 어떠한 식으로든 땜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액땜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나서 내가 병원에 누워서 뭐 병치레를 하면서 병원비가 많이 들든 아니면 내 집안으로 상문이 들어서 또 이런 식으로 고비를 넘기든 아니면은 이제 내가 어떠한 뭐 일에 있어서 어떤 돈이 나가서 금전으로 환란을 겪든 풍파를 겪든 이런
이런 식으로 어떤 대신해야 돼요. 내 목숨값을.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제부터 계묘년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풍파를 맞기 전에 내가 알아서 먼저 대수대명을 먼저 치고 간다면 올해를 잘 넘기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올 1년 동안은 이분들은 적어도 대수대명을 하신 후라도 아니면 대수대명을 좀 놓치시더라도 촛불 발언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365일 초를 꺼트리지 마시고 촛불 발언을 하셔서 내 목숨을 수명장수와 복을 빌으셔라.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건강이 첫째입니다. 아프지 말아야지 뭐 금전재물에 운도 오는 거고요. 그 복도 살아나는 거지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금전재물이 쌓인다 해도 그게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을 먼저 지키시는 거 그리고 또 살다 보면은 이렇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이 나쁠 때를 잘 넘겨야 좋을 때가 또 온다는 거 우리가 바닥을 쳐야 또 스프링처럼 튕겨져 올라가듯이 이 나쁠 때만 조심하면 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좀 조심만 하신다면 내년부터 또 발복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는 상당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올해를 잘 넘기시고 내년부터는 또 복된 하루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정말 매일매일이 행복하신 한 하루하루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군 꽃 대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